꽤 유명한 스타트업 리더분들을 뵙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감정을 사실 제대로 얘기들을 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한 개가 그 나의 아저씨. 네, 보셨어요? 네. 뭐 저는 다는 못 봤는데요. 보시면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중년의 외로움.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치이고 그쵸. 아무도 이해 못 해주고 밑에서는 올라오고 맞아요. 위에 상무는 쪼아대고 맞아요. 그게 중년의 남자들이 거기에 열광해 대본집을 요즘 그렇게 사. 아 그래요. 네. 그거 읽어보려고. 그거 읽어보려고. 너무 그렇구나. 명대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리더들도 이 외로움을 해소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근데 그게 결국은 저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본인을 잃어버리고 조직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 40대 직장인, 50대 임원, 대기업 뭐 상무로서의 페르소나에 충실하게 사실은 본인을 맞추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답이 없는 상태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리더분들을 만날 때 사실 대부분 이제 뭐 40대 남자 임원분들이 메조리티이시니까 대다수이시니까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60대 초반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돌아본 경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하시고요.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스스로 들여다보는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 얘기 자체가 사실 너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 나의 아저씨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진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저 결혼관계가 삐그덕거리는 중년의 남자 여자가 있어요.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부장이고 여자는 괜찮은 로펌의 변호사인데 관계는 별로 좋진 않은데 아들이 미국에 가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는 둘 다 너무 헌신적으로 잘하죠. 근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빠한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아빠 숙제가 있는데 아빠 취미가 뭔지 영상으로 좀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하는데 그 아빠가 멘붕이 온 거예요. 내 취미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취미가 뭐지? 자기 형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근데 취미가 없는 건가요? 근데 그게 지금 장 대표님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지위에 충실한 페르소나로 갇혀서 살다 보니까 본인 색깔은 한 개도 없어지는 거죠. 정작 자기 취미는 없는 거죠. 그걸 찾는 과정이 사실 저는 되게 찡했거든요. 원래는 어릴 때는 좋아했던 것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뭐 달리기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예를 들면 당구도 치고 했을 텐데 그거는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뭐 기껏해야 이제 골프도 치는데 골프도 사실 사회적으로 강요당하는 거고 그렇죠. 그냥 사교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에서는 야 대기업 부장이 골프도 안 치면 되겠어? 뭐 어쩔 수 없이 배워요. 또. 공도 안 맞고 재미없어 죽겠는데 배워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도 사실 자문하는 대표님들 보면 외로움이 되게 크시거든요. 되게 크죠. 핵심적인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 한 명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이사회가 있어도 좋다. 그쵸. 왜냐면 대부분의 리더분들은 또 스타트업 CEO분들은 진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상황들을 계속 겪게 되다 보니까 좀 잔인한 말이네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막막하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쉽게 또 얘기를 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은 뭐 꽤 유명한 스타트업 리더분들을 뵙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감정을 사실 제대로 얘기들을 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척 사실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말고 욕도 좋고 그냥 뭐 시시껄렁한 농담이라 좋고 분노도 좋고 회사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기사를 쓰는 뭐 신문이나 언론에 대해서 막 화내는 것도 좋으니까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정리를 해보면 멘탈을 좀 일상에서 잘 챙기기 위해서는 먼저 좀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생각을 좀 유지하고 두 번째는 본인만의 어떤 루틴이나 패턴이 좀 필요해요. 필요하죠. 굉장히. 특히 운동적으로 예를 들면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본인만의 패턴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는 본인을 좀 지지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피어 그룹이 필요하다. 네. 정도로 그쵸.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사표를 쓰시는 분들은 회사가 안 좋아서 사표를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대부분은 같이 일하는 리더가 진짜 먹 같아서. 네. 먹 같아서. 네. 그래서 욕 같은데. 네. 그래서 거의 사람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다. 사람 스트레스인 거죠. 네. 특히나 어떤 특정인에게 집요하게 어떤 멘탈이 털린다. 이런 또 그런 있죠.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되게 많이 쓰는데, 네, 진짜 실제로 정말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 관계의 특징은 내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관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상명하복적인 관계. 예를 들면 뭐 연애를 한다 그러면 그냥 벗어나면 되는데 네. 친구다 그러면 안 만나면 되는데 네. 일을 해야 되면 내가 저 상사 싫은데요 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관계에 있어서 상사만이 사실 나쁜 사람이냐라고 하면 또 서로 주고받는 게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객관적인 사실은 판단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일도 멀쩡히 잘 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뭐 잘 퍼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나를 되게 못 살게 군다거나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진짜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보면 특징이 오히려 강하게 나갔을 때 또 깨갱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이 대상이 나보다 사실 약하고 내가 무언가 사실은 계속 압박을 강하면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게 먹잇감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포착하는 거. 있거든요. 본인의 파워를 그 조직 내부에 드러내기 위한 먹잇감을 한 명 포착해서 맞아요. 걔를 계속 갈구면서 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얘 꼬라지 나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 사례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강대강으로 사실 나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조직 내에서 할 말은 하고 좀 강한 응대.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야 너 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냥 나와. 또는 거기서 그냥 벗어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이것 말고 옵션이 안 보이는 상태로 계속 본인들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만두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옵션을 사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야 될 놈이다. 나는 벌 받을 만해. 이런 이렇게. 것들이 사실은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여서 중요한 거는 관계라기보다는 결국은 직장이라는 것이 뭐 만났다가 떠날 수 있고 사실 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 직장이 나에 대해서 100%가 돼버리고 내 인생을 너무 사실 지배를 해버리면 이 직장에서 실패하는 게 내 인생의 실패와 이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 좀 벗어나. 네, 맞아요. 우리가 늘상 사실은 균형 감각을 갖는다는 거는 몰입해서 사실 일하지만 이것이 나한테 꼭 100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몰입해서 일하지만 100은 아니어야 한다. 네. 항상 거기서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옵션들을 내비게이트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참 힘든 말이네요. 네. 100이 아니면 몰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몰입은 하되 최악의 경우에 테러는 있어야 된다. 맞아요. 네. 인생의 그 어떤 것도 100% 정답은 없거든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 거야. 이거 아니면 나는 쓰레기야.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어떤 것도 사실은 나보다 중요한 건 없죠. 네. 조금 본인이 유리멘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도 되게 힐링됐어요. 장은지 대표님의 되게 샤프한 그 예리한 분석 그리고 윤대현 그 박사님의 교수님이신가요? 그 좀 푸근하고 안아주는 그런 글들이 저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힐링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은지 대표님 모셨고요. 저희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